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질문에 순간 멍해지거나 말문이 막힌 적. 특히 이 질문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놀라울 만큼 쉽게 답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질문의 비밀과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나요? 여러분, 최근에 화가 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작은 실수가 반복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 때문이었나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의 자극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미처 풀어내지 못한 감정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죠. 화는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 화가 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나요? 심리학에서는 화와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의 경고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내면 어딘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위협받고 있을 때 이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화가 날 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죠.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화를 느끼는 순간 자신을 비난하거나 혹은 감정을 억누르며 더 큰 스트레스를 키워갑니다. 결국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갈등과 후회를 만들어냅니다. 철수 씨는 평소에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짜증을 내고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면 금방 얼굴이 굳곤 했죠. 어느 날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가 중요한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폭발하듯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왜 이렇게 일을 못해? 그날 저녁 퇴근길에 혼자 걷던 철수 씨는 문득 후배의 당황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걸까?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후배의 실수 자체보다 내가 이 팀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원인이었던 겁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화를 내는 이유는 타인 때문만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철수 씨는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화난 이유가 뭘까? 이 화를 통해 내가 진짜 해결하고 싶은 건 뭘까? 그 질문은 철수 씨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일로 폭발하지 않았고 문제를 차분히 해결하는 법을 배워갔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도 훨씬 더 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화는 나 자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그 화를 통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지?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할 힘을 키워갈 수 있을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자가 마음을 지키고 세상을 얻는다. 이 말처럼
화를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화가 났던 순간이 있었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리고 그 화를 통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해 보세요. 화는 우리의 감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나아질 수도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그 화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지? 이 질문은 여러분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선물해 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가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가요? 이 질문 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꽤 높은 상태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산책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아져. 이처럼 행복했던 순간들을 쉽게 떠올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 자존감이 살짝 주춤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고정된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흐린 날의 하늘과 같아요.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도 그 위에는 늘 푸른 하늘이 있잖아요. 구름이 걷히는 순간 그 하늘은 다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존감도 그렇습니다. 잠시 흐릿해져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돌보면 언제든 다시 빛날 수 있죠. 행복과 자존감은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순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행복이란 결국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친구가 너는 언제 제일 행복해?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글쎄, 잘 모르겠어. 하고 답했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조금 더 들여다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슴속 깊이 묻혀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자신을 잊곤 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진짜 나의 감정과 욕구를 살피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거나 머뭇거리게 되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행복을 지키는 자요. 마음을 잃는 자는 세상을 잃는 자다. 이 말처럼 자존감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힘이고 그 힘이 있어야 행복을 찾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행복은 늘 특별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아침 햇살 아래 마셨던 따뜻한 커피 한 잔, 길가의 핀 꽃을 보며 느꼈던 작은 미소, 사랑하는 사람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의 웃음.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야말로 행복의 조각이고 자존감의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가?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행복을 하나 떠올려 보는 날로 만들어 보세요.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떠오른다면 그 행복을 꼭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깨달음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밝고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 번째,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답을 찾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외부의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업이 안정적이야. 이 나이에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해.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나의 소망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하고 물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잘 모르겠어요. 하고 답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아는 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목소리는 자존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소망에 귀 기울일 줄 압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이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정하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가요?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질문조차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의 소망을 마주한다는 건 그동안 숨겨왔던 내 마음을 꺼내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영희 씨는 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했고, 집에서는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정작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은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영희야, 너는 지금 행복해? 너는 뭘 원해? 그 질문에 영희 씨는 멍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도 원하는 것이라는 말도 자기와 너무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오늘 좋았던 일은 뭘까?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건 뭐였지? 이 질문들을 노트에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답을 쓰는 게 어려웠지만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정말 행복했었구나. 그때부터 영희 씨는 퇴근 후 10분이라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영희 씨의 삶을 더 행복하게 바꾸기 시작했죠.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뜻이 있는 자는 길을 찾고 뜻이 없는 자는 핑계를 찾는다. 여기서 뜻이란 바로 자신의 진짜 소망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힘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원하지? 그 답이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지? 이런 사소한 질문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내 삶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외부의 목소리 대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작은 실마리를 만날 때 그 소망을 꼭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당신이 실패했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나요? 여러분은 실패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나요?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아, 정말 나라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혹시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비난한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그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반대로 자존감을 더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해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잘 안 됐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 실패도 배우는 과정일 뿐이야. 이처럼 실패를 스스로 격려와 응원의 기회로 삼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가요? 스스로를 가장 가혹한 비난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역시 내가 문제야. 나는 늘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몰아세우며 실패를 더 큰 두려움으로 키워갑니다. 철수 씨는 평소에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만 해도 밤새워 스스로를 책망하곤 했죠. 어느 날 중요한 회사 프로젝트에서 작은 실수를 저지른 철수 씨는 팀원들 앞에서 크게 창피를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혼자 집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해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며칠을 보내며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선배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철수 씨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철수 씨, 무슨 일 있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망설이던 철수 씨는 결국 실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나도 몇 번이나 실수로 프로젝트를 망쳐본 적 있어. 그때마다 내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운 거였어.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성장하더라고. 그 말에 철수 씨는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실수 그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하는 태도였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철수 씨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 실수는 내가 더 나아지는 과정이야. 그 작은 변화는 철수 씨를 더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의 자존감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자기 존재와 연결 짓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다는 단순한 사건일 뿐이고 그 사건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떨까요? 실패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여깁니다.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실패를 극복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1000가지 실패 속에서도 한 번의 성공을 찾을 수 있다. 이 명언이 말해주는 것은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1000번의 실패 속에서도 단 하나의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실패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네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번엔 아쉬웠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작은 위로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하지만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강해질 수도 더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날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길 바랍니다. 5번째, 당신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평소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내뱉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야말로 내 마음 상태와 자존감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아, 진짜 짜증나.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A씨, 다 끝났네. 이처럼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은 불안과 좌절,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언어가 생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말들은 자신을 응원하고 다독이는 힘이 됩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반복합니다. 아, 또 망쳤네. 내가 뭘 잘하겠어. 이런 말들은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자존감을 점점 더 무너뜨리게 되죠. 영희 씨는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처음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말들이 그녀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물었죠. 영희야, 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해? 너 그런 말 할 때마다 기분 더 안 좋아지는 거 몰라? 그 순간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스로는 몰랐지만 자신의 말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날 이후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돌아보자. 그녀는 하루 동안 자신이 하는 말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정적인 말들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짜증나 대신 괜찮아. 조금 더 해보자. 되는 게 없네 대신 이건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말들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영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괜찮아. 나 잘하고 있어.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출발했지만 그녀의 삶을 훨씬 더 밝게 바꿔놓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하루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들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쌓이면 우리의 자존감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마디 말이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한마디 말이 마음을 살리기도 한다. 이처럼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나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상처를 남기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하루는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수고했어. 너 참 잘하고 있어. 괜찮아. 다음엔 더 잘 될 거야.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자존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과 그 비밀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존감이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나를 조금 더 이해하며 스스로를 응원하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자존감은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지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 사랑은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오늘의 질문들 중 여러분만의 답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공감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